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은 그 천생의 연분이라는 그런 말을 믿는 편인가요? 운명적으로 맺어진 그런 인연이 또 실제에서는 또 얼마나 될지도 궁금해집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운세적인 관점에서 꼭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일반 그 사회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인연들이 있을 텐데요. 가게 사장과 또 직원의 관계라든지 또 뭐 직장에서는 상사나 또 동료로 또 만날 수도 있고요. 또 친구 사이도 해당이 되고요. 동업자나 또 사업의 그런 협력자로서 또 인연도 있겠죠. 가게를 이용하는 또 손님과 또 가게 사장의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. 이런 다양한 그런 인연 가운데 나에게 귀인이 되어줄 또 나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줄 그런 귀인은 언제 또 어떻게 생기고 또 나타나게 되는지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언제 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첫째는 그 내 운이 좋을 때 또 인연도 귀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 말은 동시에 또 내 운이 약할 때는 인연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동시에 될 수가 있죠.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또 운이 좋았던 그런 시기 혹은 개인적으로 가장 또 영광스러웠던 그런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.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대개 그 귀인의 역할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여러분 운이 그 상승기에 있는지 또 하락기에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또 잘 아실 텐데요. 좋은 운의 암시라고 하면 문서를 잡는다든지 또 금전운이 또 좋아진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또 잘 받게 된다든지 이런 운세가 펼쳐지면 이것은 결국 상승기 운의 신호들인데요. 둘째는 그 변동의 시기에 그 귀인과 인연이 아주 잘 됩니다. 변동의 시기는 우리가 살면서 유난히 그 이동이나 또 변동운이 아주 좋은 시기가 몇 번씩 또 찾아오게 되는데요.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? 직장을 우리가 옮기게 됐는데 그곳에서 또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귀인이 되어준다든지 아니면 또 이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이사 간 그곳에서 또 귀인을 만나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변동이라는 것은 일상이나 또 계획의 변동도 있습니다. 뭘 좀 배워보려고 또 어떤 과목을 수강하게 되고 또 그런 계획의 변동과 또 그런 실행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귀인을 만난다든지 이런 경우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우리가 귀인을 만날 그런 기회 포착을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변화나 또 변동의 시기에 좀 집중할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셋째는 1년에 12달 가운데 한 달 혹은 2달이 꼭 그 귀인의 운이 아주 강하게 전개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. 이런 시기도 우리가 좀 잘 참고를 하면 아주 좋을 텐데요.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그 달 운세를 또 설명을 들으시면 또 어떤 달은 그 돈으로 또 어떤 달은 문서로 또 어떤 달은 그 사람의 덕으로 아주 좋은 달이 꼭 들어있다는 거죠. 결국 귀인의 운이 강한 달에는 그렇지 않은 달보다는 더 유리하게 또 귀인을 만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보셔야 되겠죠. 귀인이 별다른 건 아니죠. 미운이신 분에겐 이성이 또 귀인이 돼주는 거고요. 또 구직 중인 분이라면 또 채용 면접관이 또 나에게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주는 거죠. 나를 돕는 그런 작용을 한다면 남녀노소 또 나에게 모두 귀인이 돼줄 수 있는 거죠. 또 이런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우리 그 운이 좀 약할 때는 나는 귀인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아주 큰 민폐를 주는 그런 악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미모의 그 한 연기자가 한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. 남녀가 결혼을 할 정도라면 서로가 그 서로를 좀 귀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적어도 귀인으로 우리가 또 확신을 할 때 결혼 결심도 하게 되는데요. 이 연기자는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고 아주 막대한 빚을 남겨두고 떠나간 이 전 남편을 그 악연으로 또 평생 기억하며 살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 이 연기자는 자신의 운세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시기에 분명 인연이 됐기 때문일 텐데요. 넷째는 그 자신의 매력이 돋보일 때 귀인은 또 아주 잘 생깁니다. 자신의 매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나 감각, 재능, 또 기능을 말하는데요. 더 나아가서 일을 대하는 그런 열이라는 것도 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대에게 호감을 주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닌 또 매력이 되는 거죠. 꼭 이성 간에 어필하는 그런 좁은 해석의 매력이 아닌 상대에게 주는 그런 호감 같은 것도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. 결국 귀인을 잘 만나려면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귀인이지만은 지금 설명드리는 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가꾸고 또 멋을 내고 외면의 멋만 말하는 건 아니죠.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기를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기왕하는 거 좀 열의를 갖고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.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요. 귀인과의 그런 인연을 위해서요. 다음은 귀인은 어떻게 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는 그 뜻밖의 찾아오는 게 바로 귀인이기도 합니다.
힘들게 문을 두드려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어가는 그런 귀인도 있을 수 있겠죠. 이런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, 마음, 열정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. 그런데 귀인은 또 손 하나 까딱한 게 없는데도 찾아오기도 합니다. 그게 바로 귀인인데요. 이런 경우는 정말 운이 그야말로 아주 기가 막히게 도와주는 거죠. 제가 그 로또 영상에서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. 이 복권 판매점 주인이 권하는 그런 복권 한 장이 1등이 된 그 남성분 같은 경우는 그 판매점 주인이 우연히 그 귀인으로 그 사람에게는 작용을 한 거죠. 귀인이 정말 예기치 않는 그런 순간에 찾아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전되는 옛날 이야기가 있죠. 바로 충청도 남포에 살았다고 하는 신동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이야기인데요. 구전되는 설화니까 그 실존인지 혹은 이야기 속에 그 살이 얼마나 붙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. 신동이 그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어머니하고 세 식구 살고 있었는데요. 먹고 살기도 어렵고 또 묘자리도 또 못 구하고 그래서 자기 집 그 울타리 밑에 이 가매장을 하고 임시로 그 묻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. 이 모자가 살던 집에 어느 날 그 한 초라한 행색의 그 나그네가 하룻밤 자고 갈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. 신동이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집에 손님이 묵어도 대접할 게 없어서 굶겨 재우게 생겼다고 하자 신동이가 듣고 있다가 아버지 그 장사 지낼 때 사용하려고 모아서 매달아 놓은 쌀로 밥을 해서 주자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나그네에게 그 식사를 대접하고 재워주고 한 거죠. 다음날 이 나그네가 떠나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 집에는 식구가 없냐고 묻습니다. 그러자 신동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사도 못 지내고 이렇게 울타리 밑에 가매장을 해놓고 있다고 사정을 이야기하겠죠. 그러자 이 나그네는 신동이를 이끌고 뒷산에 올라가서는 그 묘자리를 하나 떡하니 그 잡아주게 되는데요. 자신이 정해준 그 묘자리에 그 장사를 지내라고 합니다. 이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는 명풍수가가 되려고 금강산에서 10수년을 공부를 한 다음 전국의 그 지맥을 살피던 지관이었는데요. 후에 이 신동이는 그 판서의 사유까지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. 신동이가 그 지체 높은 판서의 그 사유까지 되는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따로 그 올려드릴 예정인데요.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든 이 신동이 같은 사례의 경우는 귀인이 결국 초라한 행색의 그런 하룻밤 신세지는 그런 객으로 나타난 경우인데요. 이렇게 귀인은 뜻밖의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. 둘째는 그 적선의 인연으로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. 자신이나 혹은 선대의 누군가가 베푼 그런 선행이 귀인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경우죠. 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. 보초를 서야 되는 그 초수의 부하가 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순찰을 하다가 발견한 나폴레옹은 그 병사를 엄히 그 문책하는 대신에 그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이 잠든 앳된 병사에게 덮어주는데요. 그리고 나중에 이 병사는 어느 전쟁터에서 그 나폴레옹이 포위되었을 때 자신이 그 나폴레옹 옷으로 갈아입고 또 적을 유인하면서 나폴레옹이 무사히 그 포위를 뚫고 또 피신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귀인이 돼주는데요. 죽음으로써 자신이 받은 그 적선에 대해서 나폴레옹에게 보답을 한 거죠. 지금 이야기해드린 그 신동이의 사례처럼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하는 게 귀인이고요. 지금 나폴레옹의 사례에서는 그 인연법에 의해서 그 선한 행동이 좀 돌고 돌아서 다시 그 귀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. 귀인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신동이처럼 사람을 대할 때 그 편견 없이 누구에게라도 좀 존중의 마음이 좀 우리가 기본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나폴레옹의 사례에서는 우리가 좀 상대를 문책하고 또 꾸짖기 충분한 또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 통 크게 그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잠든 병사를 덮어주던 나폴레옹처럼 우리가 아량이라는 마음의 그릇을 더 키울 수 있다면 우리가 귀인을 만나는데 더 유리할 듯합니다. 신동이 사례나 또 나폴레옹 사례에서나 이 공통적인 것은 귀인은 그때는 우리가 미처 못 느끼고 또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정작 귀인은 우리 가까이 지금 나와 한 번이라도 좀 인연이 됐던 그런 관계에서 생긴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.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매 순간 우리는 미래의 귀인이 되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섞여서 살고 있는 셈이죠. 우리가 가능하다면 적보다는 좋은 인간관계를 좀 많이 맺어놓을 그런 필요는 충분합니다.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반드시 또 뜻밖의 순간에 우리는 귀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. 제가 뜻밖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행동이나 의지, 결정, 선택, 선행 이런 모든 작용이 결국 귀인을 만들어가는 씨앗을 뿌리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오늘 간단히 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
귀인을 만들기 위한 파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인간관계를 임하신다면 더 자주 더 많은 귀인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, 로또 운세 정보, 꿈 해석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